81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존, 사망, 생사, 혼합. 이거는 생명보 상품을 분류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는 주목적은 보장성하고 저축성 구별이 되고, 옆에 보시면 핵심 요약의 사고 기준. 자, 이 생보험을 주목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보장성, 저축성,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사고 기준. 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생존, 사망, 생사, 혼합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번 생존, 사망, 생사, 혼합은 주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아니에요. 이거는 주목적이 아니라 사고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생존, 사망, 생사, 혼합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정액보상이 원칙 맞아요. 3번 의사 의무적으로 부과된 퇴학 종제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앞 시간 얘기했던 그 연금전환이라는 군만두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연금전환은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딸려보내요. 서비스 짜랑만 시켰으니까 단무지 군만두 서비스 주겠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특약이 맞아요. 왜냐?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종신보험 했다가 연금전환 기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연금전환이 없어. 남들은 왜 단물이 주는데 나는 왜 단물이 안 줬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붙여놓는 거예요. 4번 비행시 상품이 대부분 이게 맞아요. 비행시 뭐냐? 안 올라요. 돈이 안 올라. 20년 되고 안 올라. 근데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생명사 가입했는데 나는 왜 갱신되나요? 그건 재산보예요. 재산보. 여러분이 내가 생명사에 가입을 했는데 실비가 아니라 뭐 암 진단비도 괜찮고 뭐 실비도 그렇고 생명사에서 가입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갱신되냐? 그건 재산보예요. 재산보. 암보험 재산보라고 했잖아요. 손해보험 시간대에 재산보험은 갱신이 돼요. 그건 재산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고 생명보험은 뭐예요? 종신연금, 연금보험. 얘네들은 갱신형이 보통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비행신이 대부분 이 맞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 문구를 외울 건데 이렇게 외워요. 이런 문제 용 만났다. 저주보. 뭐냐면은 저주받은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저주받은 보험이다. 저주보예요. 주목적은 저축성과 보량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고 기준은 생사예요. 생사. 폼생퐁사 아니고요. 잭스키스의 폼생퐁사 아니고요. 생사예요.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가오인데 아무튼 그거와는 관련 없이 사고 기준으로는 생존, 사망, 생사 혼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저주보 이거를 저주받은 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저주받은 보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종신보험이 민원 1등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민원을 많이 넣는데 부동의 원탁 메시 발롱도르 수상처럼 그냥 해마다 1등이 종신이에요. 종신. 금융감독원 민원 1등이 종신이에요. 종신. 왜? 나 연금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연금. 이 연금전환 특약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인 게 가입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연금으로 오인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종신보험인 줄 몰랐다. 연금인 줄 알았다. 아니 증권이나 청약서나 상품 제안서나 우리 가족 이런 상품 없는데 우리 가족
푸르게 매일매일 지켜주는 종신보험. 이름이 딱 이랬어. 아니 보험 상품 이름이 우리가족 푸르게 종신인데 왜 연금이도 아닌, 연금이란 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연금으로 착각을 했냐. 기약자 너 잘못이다 하면은 안 먹혀요. 나는 몰랐다. 나는 설계사가 연금으로 팔았다. 난 연금 가입한 줄 알았다. 이런 뒷얘기를 많이 번복하는 게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을 해요. 요런 민원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을 이용을 해서 팔았죠. 왜냐?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팔기가. 종신보험 가입하라고 하면은 잘 가입 안 해요. 대신에 연금보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아니 그러면 연금으로 가입시키지 처음부터 왜 종신보험 팔면서 연금 전환을 강조를 하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종신보험이 수당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익히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종신보험이 설계사 수당이 많아요. 연금보험을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월 10만원짜리를 팔았어요. 월 10만원 계약을 받았어. 근데 연금보험은 다음 달에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수당을 한 만원밖에 안 줘요. 1만원. 1만원 뭐야 10% 수당이 없어요. 여러분 보험 설계사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신계약 받으면. 천만의 말씀. 실비 같은 거 받잖아요. 수당이 없어요. 이거 없는 거 수당이 없어. 연금 팔면 수당 없어요. 실제로. 이거 헛소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종신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1000% 얘기하잖아요. 1000%. 1000%는 뭐예요? 이 10배라는 소리예요. 보험료 10배. 내가 10만원짜리 팔면은 다음 달에 100만원 받아요. 100만원. 그러면 당연히 종신 팔지 누가 연금보험 팔겠어요. 그러니까 종신 하는 거예요. 설계사들이. 어쨌든 이 종신보험은 진짜 저주받은 보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종신보험 가입시키면 설계사 수당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종신보험 가입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고 설계사 욕을 많이 하죠. 나한테 이런 거 잘못 권했다. 내가 종신보험 필요치도 않은데 괜히 나한테 가입시켰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하지만 종신보험이 저주받은 보험이라고 욕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제 입장에는 뭐라면은 종신보험이 과연 정말 나쁜 보험일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종신보험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온 사람도 얘기 들어봐야 돼요.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받아본 사람들은 고마운 보험이다라고 얘기해요. 축복보험이라고. 축복을 받은 보험이다. 왜? 10억 받았잖아요. 10억 10억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이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신에 10억으로 가족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도다라고 하겠죠. 종신보험을 왜 나쁘다고 자꾸 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종신보험이 물론 여성이나 어린아이 한테는 정말 필요 없는 보험일 수도 있지만 남편, 가장한테는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 여유만 된다면은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모든 걸 다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종신보험을 받아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할머님들 나이대에 있는 할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편이 젊었을 때 종신보험을 가입해놓고 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남편 명의로. 그러면은 남편이 언젠가는 먼저 떠날 확률이 높으니까 사망을 했어요. 남편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2억, 3억 받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3억으로 뭐 할머니한테도 받고 뭐 자녀한테도 물려주고 자녀도 엄청 갑자기 뭐 1억 생겨봐요. 낼 때는 힘들었지. 낼 때는 남편이 일하면서 막 월 50만 원씩 막 힘들게 뻣빠지게 냈지만 결국에는 여유가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온 사람 얘기 들어봐야 돼요. 종신보험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닌 게
나쁜 사람들은 왜 나쁘다고 하냐면은 자기가 못 탔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받는 게 보험이에요. 그게 보험의 정의이자 보험의 존재의 이유지. 그런데 자기가 안 죽었다고 해서 왜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거는 아니에요. 1번은 그대로 다 1, 2, 3, 4 봤죠? 대신에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주목적 있다는 분류는 저주보 이거 외워요. 저주보 생사하고 주목적 그러면 바로 1번에서 보면 주목적 나오면 저주보 저축 보장 이게 나와야 돼요. 다음에 82번 잭스키스 잭스키스하고 H.O.T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네 청소년들 저는 그게 되게 두발 규제라 그래갖고 두발 단속이라고 막 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짧은 스포츠 머리를 권장했어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교문 있잖아요. 교문에 아침 8시에 등교하잖아요. 학교에. 그러면은 선도부 해갖고 쫙 일렬로 서 있었어요. 선도부 대원들. 뭐 반장 부반장 그러면은 막 선도부 막 시켰거든요. 그럼 선도부 부원들이 두발 규제를 막 감시를 해요. 그래갖고 딱 입장하는 학생들 머리가 좀 길어. 그러면은 늘 와 해갖고 너 몇 반이야 이름 딱 대 해갖고 커트를 안 해오면은 머리카락 커트를 안 하면은 벌을 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두발 규제. 그래서 항상 짧은 스포츠만을 권장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잭스키스의 그 심취예요. 심취 폼생폼사. 저는 머리카락을 굉장히 기르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8시에 선도부대원이 나와. 그래 나 7시에 간다. 전 7시에 등교했어요. 그리고 머리 엄청 길르고 다녔죠. 그래갖고 졸업사진 보면은 저 혼자 막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긴 게 좋았었나봐요. 전 그런 놈이야. 난 이런 놈이었어. 82번을 볼게요.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으로 특별 계정 운영 상품은 변액 연금 퇴직 교육금이 땡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옆에 보시면은 일반 계정 특별 계정 막 종신 정기 뭐 변액 뭐 유니버셜 뭐 다 똑같은 단어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빨간 공 이게 전부 다 흰 공이야. 당구공에서 정말 당구공 흰 공만 100개가 있는데 99개가 있는데 한 개가 빨간 공이에요. 그게 바로 교육보험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면은 교육보험이라는 것만 일반 계정에 딱 눈에 띄일 거예요. 딱 윌리를 찾아라처럼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교육보험은 딱 보여요. 딱 보시면은 뭐 다 티끌 나잖아요. 얘마 왜? 그럼 교육보험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서 정답을 외워야 될 거는 교육보험 일반 계정이라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교차. 교육보험만 1교차가 심하네. 교육보험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특별계정이랑 저축보험 일반 계정이 뭐예요? 여러분 손보 시간에 똑같아. 손보 시간 때도 저특 저상버스 특별 뭐 25인승 막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저축성보험은 특별계정에 들어간다. 그것도 상해로 저상버스 그래갖고 25인승 엄청 외웠잖아요. 손보 시간 때. 저축성 특별계정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계정에 들어가는 거는 특별계정은 저축 성격에 많이 들어가요. 변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래서 가다라 이게 특별계정이고 교육보험은 이 저축성이 아니라 일반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 왜 일반으로 빠져 있을까요? 얘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교육보험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교육보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교로 시작하는 그
생명사가 있어요. 특정 생명사. 뭐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 A범사다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이 지금 현재 이 교로 시작하는 이 보험사가 옛날 이름은 대한교육 뭐 이렇게 했어요. 이름이. 이 교육이 뭐냐면은 피보험자를 애기로 하는 거예요. 애기. 피보험자가 부모 플러스 애기예요. 애기. 이게 뭐냐면은 되게 간단하게 애기가 태어났어요. 빵살. 그래갖고 20살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엄청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대학교 때는 입학금 뭐 그래갖고 뭐 한 달에 한 학기에 뭐 1,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거를 리스크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리스크라고 위험으로 보고 이거를 미리 보험으로서 대비를 하자라고 만든 게 교육보험이에요. 뭐냐면은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기가 어려. 아기가 특히 주 목적 대상은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아기가 갓 태어나면은 그걸 축하한답시고 많이 이걸 가입을 하거든요. 여기서 미리 돈을 막 월 100만 원 막 이렇게 내놓는 거야. 월 50만 원 막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아기가 초등학교 뭐 8세 들어가잖아요. 입학하면은 매월 뭐 2월 달 입학 시즌에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팍팍 꽂아줘요. 통장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500만 원 꽂아주고 대학교 때는 1,000만 원 막 꽂아주고 이렇게 이걸 약속을 해놔요. 왜냐? 이게 정말 교육부가 좋은 게 계획된 소비가 되잖아요. 계획된 지출. 계획 지출이 된다 이거예요. 계획 지출. 이거 뭐 종신보험 물론 이게 부가특약이라고 해서 이 아기가 아프거나 뭐 입원하거나 그러면은 뭐 돈을 좀 부조를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메인이 아니고 스키다시고 메인은 이 교육비예요. 교육비. 이 교육비의 보조 개념으로 써라.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교육보험이고 이게 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아기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많이 해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기 태어나면은 뭐 출산장려금 뭐 그리고 아기가 육아휴직.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기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막 수입 보존해준다고 막 매월 따박따박 막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막 꽂아주거든요. 통장에. 그러면은 그거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 보조금을 매달마다 지원받으면은 보통 쓰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생활비로 막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로 쓰지 말고 그거 교육보험 가입시켜라.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거 다 써봐. 그러면 교육비는 어떻게 해? 대학 입학금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 돈 보조금은 그대로 교육보험 가입해라. 그러면 나중에 교육비로 쓸 수 있다. 이거 많이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거든요. 괜찮잖아요. 왜? 당장 눈에 돈 보이면 쓸 수밖에 없는데 나라에서 공짜로 줘봐. 그럼 이거 오늘 회식 좀 해볼까? 아니면 여행 좀 갔다 올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당연히 돈을 쓰고 싶겠지. 그치만 나도 모르는 새 보험 가입해 놓으면은 당장은 뭐 아껴 쓰고 나중에 돈 받고 그럼 얼마나 괜찮아. 괜찮은 보험이에요. 교육보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교육보험이 일반에 들어간다는 거. 일교차가 뭐죠? 낮가밤의 기온차잖아요. 낮가밤. 일교차가 심해서 교육보험은 일교차가 일교차가 심한 날 교육보험을 가입을 했어. 일교차가 언제 심하냐? 봄, 가을.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게 3월이에요. 3월 되니까 그렇네. 3월이라고 하면 딱 그 입학 시즌이잖아요. 입학. 나이 한 살 먹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입학을 하잖아요. 그럼 입학 시즌에 일교차가 심해서 교육보험에 가입을 했어. 딱딱 맞네. 아주 그냥 찰짝꿍.
하이파이브네, 하이파이브. 입학 시즌에 일교차로 1교차가 심하던 입학 시즌에 교육보험에 가입을 했어. 일반 개정 교육. 딱 맞죠? 딱딱 떨어지네, 아주. 이게 교육보험이고. 83. 준비금의 이자금의 적립. 자산연계형이 뭐냐면은, 자, 여기서도 옆에 자산연계형, 시적배당형, 금리연동형, 확정형. 보험을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168쪽에) 이게 금리 확정, 금리 연동, 실적 배당, 자산 연계. 이게 보험이라는 게 상품이 다양하고 종류가 변액보험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고 저축성보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냥 글로 보면 얼마나 어려워.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봐봅시다. 금리 확정형이 뭐냐면은, 이 저축성 교육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 종신보험도 그렇고, 이 금리를 여러분이 돈을 매달 넣잖아요. 내가 30세고 65세에 연금전환을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돈을 매달 넣잖아요. 그러면 적립금이 막 계속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굴릴지, 금리라는 게 이제 등락을 하거든요. 금리. 이게 과연 은행 상품보다 더 좋은가, 보험이. 그렇게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은행의 상품과 비교를 하는, 은행보다 우위 위에 서려면은 뭔가 은행보다는 좋아야 될 장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 확정형이 뭐냐면은,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확정형인 게, 은행 뭐라 그래요, 은행? 4% 준다. 1년 정기 적금 넣으면. 이게 금리 확정형이에요, 이 은행 상품이. 그리고 보험도 똑같아. 보험도 그래? 우리도 보험 그러면은 이거 30년 내는데 우리도 금리 확정을 해줄게. 이게 금리 확정형이에요. 4%. 야, 그래, 은행 너네 4%? 그래, 우리 까짓 것이 우리 5% 해. 옛날에 이렇게 팔았어요, 실제로. 옛날에 이렇게 팔았는데, 여러분, IMF가 오기 전에는 은행 금리가 막 10%, 20%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 생명보험사들도 은행 따라간다고 막 10%, 20% 확정금리 해줬어. 막 20년짜리 상품을. 근데 어떻게 됐어요? IMF 딱 겪고 나서 나라가 꽉 무너지면서 갑자기 막 제로금리, 일본처럼 뭐 1%, 2% 막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금리가 20%짜리가 막 10%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들은 약속을 해놨잖아요. 20% 준다고. 보험사 어떻게 됐어요? 싹 망했어요. 보험사들 이거 약속해놨다가 파산했어, 파산. 그게 바로 일본의 도미노 사태예요, 일본. 이게 일본 사례예요, 일본. 일본에서도 버블 경제 때 금리를 막 약속했다가 버블 딱 꺼지면서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야.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가 된 거예요, 막 금리가. 20%짜리가 마이너스 5% 금리가 된 거예요,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일본 보험사들이, 하위 보험사는 싹 멸종을 했어요, 멸종.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망하게 뒀어요, 그냥. 왜냐, 잘못했으니까, 일본 보험사들이. 그래서 금리 확정 상품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옛날 얘기예요. 금리 확정은 없어졌고, 요즘에 하는 거는 금리 연동형이에요, 연동형. 밑에 보시면 연동형이 뭐냐면은, 시장 금리에 따라서 변동된다. 요즘은 금리 연동형, 공시이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라고 하고, 금리. 보험회사에서는 공시이율이라고 말을 써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공시이율은 시중금리가 시중금리를 5%씩 막 올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 5%로. 근데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됐어. 그럼 우리도 마이너스 따라가. 금리 연동형. 이게 금리 연동형이에요. 세 번째 실적 배당형은 뭐냐? 배당은 뭐예요, 배당? 주식 갖고 있으면은 배당금 주잖아요. 그것처럼 투자를
종신이나 연금은 투자를 그렇게 세게 안 해요. 왜냐하면 원금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변액보험이라 그래서 주식 투자, 뭐 채권 이렇게 이율 많이 주는 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은 막 크게 뛸 수도 있잖아요. 은행보다. 은행은 뭐 5%가 안정적이지만 주식에서는 뭐 20%, 뭐 20% 수익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좀 더 많은 비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실적 배당형이고, 자산 연계형은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 그래서 특정 자산이라고 하면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맥쿼리야. 특정 자산이라고 하면은 맥쿼리 인프라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같은 거는 좀 그렇고 위험하고, 부동산을 막 투자를 해. 부동산 같은데 그런 거를 특정 자산으로 보고, 투자 성과, 부동산 투자하면은 시세 차익 얻었어. 시세 차익을. 그러면 그걸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자산 연계형이다. 그래서 자산 연계형에 대한 옳은 거 1번 최저 보증 이율이 없고 예금자 대상. 최저 보증 이율은 있어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 하면 뭐냐면은, 이 개념을 다 알려줘야 돼. 개념 최저 보증 이율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금리 확정형이 없어지고 금리 연동형이 생겨났잖아요. 금리 연동형. 근데 금리 연동형을 해놨는데 너무 막 마이너스로 되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금리 확정형을 했다가 연동을 바꾸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금리 확정형으로 차라리 5%씩 주면은 뭔가 이득 볼 것 같은데, 금리 연동형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따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간다. 그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마이너스 금리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최저 보증 이율이에요. 최저 보증 이율. 그래, 우리가 마이너스가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우리는 최저 보증을 해줄게. 얼마? 1%. 이렇게 해요. 이렇게. 우리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5% 가든 마이너스 10% 가든 우리는 최저 보증으로 1% 해준다. 그러니까 가입해. 보험사들이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안 간다라는 자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일본은 좀 특수한 상황 같다. 버블이 한꺼번에 붕괴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안 된다.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최저 보증으로 1% 정도를 걸거든요. 1% 심하면 옛날에는 2%까지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고, 왜냐면은 보험을 받아서 신계약을 받아야지 돈을 버니까 보험사도. 그래서 이렇게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거를 걸어놓을 수 있겠어요. 최저 보증 이율은 자산 연계형도 있고 예금자도 해당이 돼요. 예금자 보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금자 보호는 해약환급금 그리고 뭐 내가 받은 연금, 그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특정 자산과 연계. 그래, 연계. 제목이 자산 연계형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연계와 투자성과, 이게 맞아요. 2번. 3번 유가증권은 매일 보험금을 반영하는 거는 실적 배당. 유가증권 나오면은 주식, 채권, 증권이 채권 그 말이에요. 채권, 주식. 그건 실적 배당형이에요. 실적 배당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변액보험보다 높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라 하는 뭐예요? 수익이 낮다 같은 말이에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주식 같은 때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얘기겠지. 그러니까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다, 이게 맞아요. 옆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금리 확정 연동은 실적 배당형 다 각자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각자의 개성을 보고 많이 외우세요. 개성이 뭐야? 실적 배당은 매일 평가 보험금 반영. 투자 실적 배당형은 그러니까 이 실적 배당형의 특징은, 실적 배당형이라는 놈은 보기에 보시면은 유가증권 3번, 보기 3번. 이 실적 배당형이라는 놈은 보기 3번 있죠. 이게 강한 특징이에요. 실적 배당형은 운용 실적을 매일 평가하여 보험금을 반영한다. 그리고 자산 연계형은 운용 실적과 연계,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아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HT에 문희준이라고 있어요. 문희준은 파인애플 머리가 개성이었어요. 특징. SES에서 유진은 긴 생머리. 이게 트레이드마크였어요. 트레이드마크. 그러니까 트레이드마크라는 뜻이에요. 트레이드마크를 외워요. 실적배당의 트레이드마크는 운용실적 매일평가 유가증권 투자. 이렇게 특징을 외우는 거예요. 개성을. 자, 84번. 갱신과 비갱신도 이제 나오는데 갱신은 뭐고 비갱신은 뭐냐? 다시 한번 개념을 얘기하고 갈게요. 이게 비유가 갱신하면 갱신된다. 비갱신은 갱신이 안 된다. 좌회전 보호, 좌회전 비보호. 그거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뭔 차이냐? 어떻게 하면 제일 비유를 쉽게 해드릴 수 있냐면은 갱신은 렌탈. 갱신과 이 비갱신을 설명하려면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갱신은 정수기 렌탈이에요. 렌탈. 여러분 집에 회사에 렌탈을 한다고 해봐요. 만약에 뭐 웅진 코웨이에서 렌탈을 했어. 그러면은 뭐 월 사용료를 내요. 매년 뭐 매달 일정 금액을 렌탈료를 내겠죠. 매달. 그게 갱신형이에요. 뭐냐? 갱신은 계속 돈 내다가 이 렌탈이 한 5년, 10년 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요. 왜? 물가 상승이 그만큼 되잖아요. 물가 상승이 되니까 5년차, 뭐 10년차 이때 상품이 보험료가 월 구독료가 갱신이 돼요. 반면에 나는 그렇게 나중에 올려받는 게 좀 싫다. 렌탈은 싫다. 그러면 이거는 구입이에요. 할부. 정수기를 이번에는 렌탈을 안 하고 할부 구입을 했어. 그게 비갱신이에요. 뭐냐? 할부 구입은 내가 종신 죽을 때까지 이때 들여놓는데 이거를 10년, 20년 이거를 카드 할부납한 거예요. 대신에 내 거야, 내 거. 이 정수기는 내 거야. 이게 비갱신이에요. 왜? 비갱신은 안 올라, 보험료가. 이 10년, 20년 동안 비갱신은 돈이 안 올라요. 그게 렌탈, 갱신, 비갱신은 할부 구입. 똑같이 정수기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렌탈을 했느냐, 아니면 할부 구입을 했느냐. 이게 비갱신과 갱신이에요. 그럼 뭐가 둘 중에 좋을까요? 이 정수기 빌리는데. 갱신의 장점은 뭐예요? 싸다. 그러면 비갱신은 구입했잖아요. 이건 비싸요. 이 특징이에요. 싸다, 비싸다. 대신에 그러면은 싸다고? 그럼 이게 훨씬 낫네? 갱신형이? 그렇지 않아요. 갱신은 싼 대신에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렌탈을 쓰고 정수기 쓰고 싶으면은 너 죽을 때까지 내야 돼. 동신 죽을 때까지 돈 내야 돼. 이게 단점이요. 반대로 비갱신은 이거 정해진 기간만큼은 낼 수 있잖아요. 언제? 은퇴 전까지. 대신에 비싸요. 내가 은퇴 전까지 내가 60세까지만 일을 할 거야. 그럼 60세 때까지만 바짝 돈 내고 구입할지. 대신에 비싸.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갱신과 비갱신이고. 1번 일정 기간 갱신형에 대한 틀린 거. 갱신형 연령과 위험률 변경과의 다시 선정. 맞아요. 왜냐? 계속 오르나 그랬어요. 2번 위험률이 변경커서 안전적 위험에 도입되었다. 맞아요. 원래는 처음에 주력은 생보였잖아요. 생보. 보험의 주력은 생보였어요. 보통 옛날에 뭐 생보부터 출발을 했어요. 뭐 AIG 뭐 생명부터 시작해서 실비가 나오면서 이제 손보가 역전이 됐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갱신이었다가 갱신이 도입된 거는 왜냐하면 위험률의 변동이 너무 커서 조정을 위해 안전보험.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일배책이에요. 일배책. 일간 베스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배책. 일상생활 오늘의 뭐 아니고요. 일상생활
배당 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일배책 보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비갱신에 나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일배책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게 되게 손보에만 있는 상품인데, 일배책을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배상 책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보상을 해준다. 그게 일배책인데, 배당 책임이라는 건 또 뭐죠? 남한테 민사적인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상을 해줘요. 민사적인 책임이 뭘까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거, 아파트 주차. 아파트에 평형 주차를 했어. 아파트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이 꽉 차갖고, 원래는 이렇게 평형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나가야 돼, 앞으로. 그러면 이 차를 밀잖아요. 이렇게 손을 밀어서 내 차가 쭉 나오고 다시 원위치 해놓고, 이런 손으로 미는 걸 해서 여기는 이제 중립기어로 풀어놓잖아요. 밀어라. 이게 이중 주차잖아요. 근데 이 차가 밀다가 가다가 여기 주차 있는 걸 콩 박았어.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돼요. 왜? 이거 운행 중 사고가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내가 탑승을 해서 시동 켜고 운전할 때만 보상을 해주지, 내가 내려서 이거 손으로 밀고 있어,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래서 이때 발동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일상생활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에서 남에게 이 자동차 2대를 망가뜨렸잖아요. 배상 책임을 줄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이 담보에서 여기서 돈이 나가요. 또 개를 산책시키는데 우리 개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어. 여기서 나와요. 왜냐? 카트는 올리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남한테 치료비, 걔가 사람 물었어. 그럼 치료비 주고 뭐 위자료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는 게 일배책. 또 뭐야? 누수. 수도관이 펑 터져서 밑에 집이 물이 막 물바다가 됐어, 밑에 집이. 그러면은 이게 작동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또 흔하게 애들이 놀다가 남의 집 가서 TV 깼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예시가.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비갱신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비갱신으로, 근데 이게 사고 나는 게 확률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쌌단 말이에요. 뭘 막 100원, 200원 수준이었어요, 한 달에 그냥 진짜 100원 편의점 비닐봉투 값으로 이게 막 1억이거든요. 이게 막 1억짜리 손해 나면 1억까지도 막 됐어요, 보상이. 100원, 200원으로. 그래서 막 처음에는 그렇게 손해를 상정했는데, 사람들이 이 일배책 사태거든요. 이 일배책 담보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구율이 갑자기 막 확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상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이게 사례가 적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배책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서 재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보험과 청구가. 그러니까 손해율이 엄청 상승했거든요. 그때부터 보험사에서 대체를 한 게, 처음에 이걸 바꿔버렸어요. 보험사에서 대처를 했던 거는 비갱신을 갱신형으로 바꿨어요. 왜냐? 야, 이거 100원, 200원으로 20년, 30년 냈다가 보장해주니까 너무 손해가 크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위험률 변동이 커서 갱신 시에 보험료 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갱신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일배책 담보가 비갱신은 사라지고 갱신형으로 3년 갱신, 5년 갱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일배책 사태예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비갱신은 사라지고 갱신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3번 자동갱신 안내장 계약자 발송. 이 맞아요. 갱신이 되면은 우편 날라와요. 당신이 가입한 보험료, 그 중에서 일배책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당신의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라고 우편이 날라와요. 4번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갱신형. 아니에요. 대부분 생명보험은 원래 비갱신에 출발해요. 왜? 종신연금, 종신보험,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확률이 뭐 일배책처럼 막 이렇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연금으로 예를 들어 연금은 사람이 30세에서 50세, 60세 갑자기 타임머신 타는 게 아니잖아요. 30세에서 60세까지 가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적인 거는 굳이 갱신형으로 안 해도 되죠. 갱신형 보통 이거 안 좋아요. 갱신형이 나쁜 거 뭐냐면은 갱신되고 보험료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 나요. 보험료 막 10원만 올라봐. 사람들이 돌 어딨지? 막 돌 찾아가 던지려고 하지. 보험료 오른다고 하면은 전화 엄청 와요. 보험료 올린다고. 항의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갱신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비갱신이니까.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 8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